안녕하십니까? 5월 11일이, 아니죠, 5월 25일이 월요일인 11주차, 11주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고, 11주 강의가 5월 25일이 월요일이죠. 5월 25일이 월요일인 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죠. 5장하고 이제, 그죠? 6장에서 이제 글로컬하고 남았는데, 이번 주 배울 주제는 5장의 첫 1주제, 2주제, 그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하고 아이작 아이시모프의 아이 로봇입니다. 내용이 조금 방대하기도 하고 또 조금 뭡니까? 좀 무겁습니다. 그죠? 또 로봇이라는 주제니까 좀 융합이죠. 저 융합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죠? 인간하고 로봇, 또 기타 뭡니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류 사이에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느냐, 그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죠. 융합이나 통섭의 논의가 활발한 시대죠.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폰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기존에 존재했던 많은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융합은 과학, 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 세분화된 학문들의 결합, 통합 및 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식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그죠? 학문에서도 패러다임이 주로 뭡니까? 콜라보 교육이죠. 옛날에는 수학만 열심히 한다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죠? 또 뭡니까? 인문학적 형태만 열심히 하고, 또는 자기 전공만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요즘은 패러다임이 콜라보해서 수학과 기타, 공학, 그죠? 그 다음에 수학과 뭡니까? 기타 뭡니까? 인문학, 이렇게, 그죠? 서로 이렇게 학문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측정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좀 인기죠. 그래서 인접학문과 네트워크 구성, 다원적, 다각적 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시너지 효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 퓨전과 하이브리드와 같은 융합 개념에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의대학교의 6대 핵심 역량에도 융합 역량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의 특성으로는 뭐냐니까 사고의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다른 쪽의 가능성도 이렇게 그죠? 생각하면서 유연한 이런 뭡니까? 자세가 필수적이겠고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죠. 그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진다는 것은 호기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계를 넘는 용기와 도전적 태도. 그 다음에 소통이죠. 이런 그래서 융합인재의 특성은 유연성, 호기심, 경계를 넘는 용기와 도전적 태도 이렇게 저는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을 핵심 가치로는 4차 산업시대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물론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마인드,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죠. 한 우물을 깊게 파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맞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한 우물을 깊게 파기 위해서는 그죠? 우선 넓게 파야 되겠죠. 넓게 파야만이 더 깊게 팔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융합의 목표는 다원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며 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 분야 간의 새로운 조합과 효율적인 재구성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융합 역량에 맞는 주제로서 총 4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그 다음에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여기 우리 11주에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진융의 소호강호, 이거는 무술 영화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이거 자료 정리한다고 제가 거의 40 몇 건 정도가 지금 영화가 있던데 그 반도 못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속 빠지게 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천의 통섭 이야기. 이것도 보면 최재천이 그죠? 통섭 관련해서 이런 뭡니까? 토론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그 글귀를 우리가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들 작품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니까 융합의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4개의 작품의 의미가 뒤에 그죠 간단 줄거리를 소개하겠지만은 의미와 그죠 융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쭉 보시면은 간단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르나르 베르베의 제3인류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 그들을 바라보는 현생 인류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는 작품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 뭐 축소된 소형 인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 아주 장편 소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생 인류의 태도가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함으로써 그죠? 어떻게 융합해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책 안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삶의 형태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위에 뭡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로봇이 조금씩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들이 우리 인간에 그죠? 영향을 끼칠 텐데 이러한 로봇들하고의 어떤 뭡니까? 융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융의 소강호는 화산파 영호충이 그 무술과 인격을 연마해서 발전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맨 마지막에 모든 이야기 되냐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하여튼 결론은 그죠? 모든 무술을 다 연마해가지고 이렇게 무협을 이렇게 강호를 그죠? 무술 강호죠, 그죠? 거기서 이제 다 통합하게 됩니다. 통합하지만은 자기는 거기에서 최고를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강호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소강호가 뭐겠습니까? 의미, 그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책 읽어도 안 나올 텐데 우리 책에는 지금 다 그죠? 제외하고 총 40개 중에서 뭐 한 개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렇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강호를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나 뭐 기타 그죠? 보시면은 영화 있으면 영화 제가 지금 다 다운해서 받아놨는데 다 보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세요. 지금 40건입니다. 다른 못 봤는데 엄청 재밌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소강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재천의 통섭 이야기에서는 지식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좀 더 깊고 넓은 지식을 창출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4개의 공통주제가 융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에 제시된 작품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질적인 것들과 공존할 수 있는 융합의 방향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묶여있지 않음이 융합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중요하죠? 묶여있지 않음이. 그죠? 묶여있지 않음입니다. 대부분의 생각들이 여러분들 손은 묶여있지 않지만 생각이 많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여있지 않음이 융합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죠? 교훈을 남기고 이제 각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입니다. 자, 이 제3인류는 뭐 제가 저 영상으로 이제 조금 소개해 주겠는데
굉장히 긴 장편 소설입니다. 자, 베르베르는 그죠? 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입니다. 한국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 소설에 보면은 그죠? 이 서울이라는 우리 한국 그죠?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개미, 뭐 개미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나무, 파피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쭉 내다가 2013년에 제3인류라는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책이 이제 소개가 되게 됩니다. 자, 베르베르가 일관되게 추구한 문학적 지향점은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신화와 과학, 철학이 만나 신창세기를 선보이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융합적 사유를 표방하는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구를 그죠? 지구를 살아있는 하나의 뭡니까? 생명체로 본다는 거죠. 그걸 갖다 가이아 이론이라 그죠? 가이아 이론인데 그대한 생명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지구 기후 변화들이 그죠? 이 지구가 뭡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인족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인족이라는 그 요 가설이 나옵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뭐 공룡시대 이라면 거인족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거인으로부터 소형화된다라는 이런 역설을 피우고 있습니다. 피우고 있고 제3인류에서 베르베르는 지구 즉 가이아를 자의식을 가진 인격화된 존재를 형성한다.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죠? 인격화된 지구가 고통의 어떤 그 발산의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지구의 기후 변화가 생기고 이렇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기의 숲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읽기 숲인데 제목 및 전체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원체 엄청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우리 책이 지금 짤막하게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이래 보시면은 좀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렇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목차가 이렇습니다. 뭐 크게 그죠? 제1부 아주 깁니다. 그죠? 그 1부에 남극에서 뭐 진화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도형태 나오고 그 다음에 3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죠? 여기 보시면은 1부 여기에 그죠? 우리 책은 여기서 우리 교재는 일부 내용에서 그죠? 주로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너무 길기 때문에 안 했고 그죠? 여기서 여기 일부에 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 책이 보시면은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 1, 2권, 2부에 3, 4권, 3부에 총 6권입니다. 그죠? 총 6권이고 총 6권으로 되어 있고 1부에 2권씩, 2부에 2권씩 총 3부로 해서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총 6권에서 그죠? 2권의 줄거리, 1부 1, 2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갈 테니까 한번 읽어보실 사람은 스톱에서 한번 우리 책하고 그죠?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죠. 우리 책에는 지금 내용이 되어 있지만은 그죠?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전체 내용 우리가 소개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참고로 보시고 스톱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반적인 책 형태는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샘플 책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책 샘플을 한번 보고, 그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여기 이제 아까 1부였죠? 1부의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이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들도 있고 좀 자세한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5) 번이죠. (6) 번. 자, 이거 우리 책에 없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 처음에 이걸 보시면은 전체 그죠? 그걸 좀 보입니다. 17까지 왔죠. 주제가 조금씩 이렇게 번호로 매겨져 있습니다. 요 내용 있죠?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7 번호 있죠? 요 번호가 앞에 이제 붙여진 번호들이 쭉 나옵니다. 17에 쭉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볼 겁니다. 읽어보고 이제 그 뒤에 과제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다비드 웰저는 연단 쪽으로 나아간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빠른 사람은 정지해놓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용이 짧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긴 내용 중에서 소개되는 일부분만 긋기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통해서 그죠? 어떻게 융합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상력을 펼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중에는 이야기숲과 세계숲입니다. 제4인류에는 인류의 진화 연구를 위한 학술 경쟁이 펼쳐진다. 인공의식을 가진 로봇, 유전공학을 통한 영생화, 소형화, 여성화 등이 있었죠. 이 중 여러분들이 응하고 싶은 진화 방식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되거라. 요거하고 적으시면 되겠죠. 영생화, 영생화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나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영생화가 좋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그죠? 소형화는 전에 또 영화도 안 했었죠. 이 소형화 하면은 뭐가 됩니까? 보면은 그 지구가 멸망할 때 그 인간이 그죠? 이 소형화 그 일단 소성이죠. 소형화 시켜가지고 그 물자를 전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만 원이 있으면은 이 소형화를 하면은 그죠? 100만 원이 1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묻더라도 그죠? 과자를 묻더라도 과자가 거의 뭡니까? 소형화 시키면은 뭐 10분 1 정도로 줄어들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10원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형화를 하는 목적이 이제 우리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그 뭡니까? 100만 원으로서 1억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목적으로 소형화를 이래 시킨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화가 있는데 여성화는 남자도 있어 여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진화 방식이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저는 영생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살고 싶겠죠? 만약 모두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자식을 낳으려 하지 않는 늙은이들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교체나 핵심은 사라지고 그저 특권을 가진 인간들만 계속 살는 양이겠죠. 대목에서 떠나는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이런 건 할 말이 많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른바 파괴적 창조. 파괴적 창조. 흔히 얘기했죠. 전쟁이 일어나야만 이기죠. 인간이 계속 부유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뭐 이런 거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창조적 파괴, 그죠? 창조를 위해서 파괴를 해야 된다. 시대를 이끌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창조하고 싶으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4차 혁명이니까, 그죠? 4차 혁명 시대는 뭐, 그죠? 여러 가지 새로움이 나올수록 지나간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시대에, 그죠? 디지털 시대 여러 가지 옛날 어떤 형태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지를 한번 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혁명 시대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뭐 물건도 괜찮겠죠. 융합과학의 결정체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무엇이고 이런 인간정강 기술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이 무엇이며 인간다움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글로 표현해보자. 어렵습니다. 인간하고 기계의 이거는 뭐 다음 주제 그죠? 아이로봇을 읽고 나면은 좀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 그죠? 읽겠습니다. 자, 이것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고용정보는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 등 이것도 아이로봇하고 좀 그죠? 관계되는 내용 같은데 그죠? 자동화에 따른 직업군 사병력이 있다. 이 분석 기준을 보면 크게 지광 및 조작, 창의적 지능,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직무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지능으로 직무가 대체될 확률이 낮은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으로 그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죠?
무엇이냐 이런 거죠.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죠. 가면 갈수록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뭐 적어 봅시다. 이렇게 적어보고 적어보면 또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죠. 그런데 이건 정답인 일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로봇.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입니다. 자, 아이작 아시모프는 1920년에 출생한 미국의 과학자 SF 소설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그죠? 로봇의 삼원칙이라는 대명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라 하고. 그래서 많은 공상 영화에서 보시면 이 로봇 삼원칙을 인용해서 또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아이로봇에서 그죠? 두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육아 보조 로봇, 도시의 시장이 된 로봇 등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봇이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되게 발전이 많이 된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주 개척 시대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야기가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 개척 시대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로봇이 인간을 다스리는 거죠. 끔찍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까지는 안 가면 좋겠는데, 그죠? 이런 이제 경우까지 이제 상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이로봇에 수록된 대부분 이야기는 로봇의 정체성 자각이라는 문제가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다. 인간이 뭡니까? 스스로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느냐, 자각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대기죠. 발달되면,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간단한 이야기가 우리 책 전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올 텐데 한번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로봇이 이제 시장 출마를 하게 됩니다. 시장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 유권자들이 그죠? 로봇은 시장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바이어리가 사실은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시장에 출마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로봇이 아님을 이제 증명받게 되는 거죠. 어느 유권자가 로봇이 임을 증명하라고 들지만은 로봇의 삼원칙을 실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어리가 그걸 깨버리죠. 깨버리고 이제 로봇 삼원칙을 깨버리고 행동하는 기 때문에 이 바이어리는 인간이다 라는 증명을 받게 되고 이 바이어리가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바이어리가 로봇인데 어떻게 인간을 속였을까? 그죠? 그 이야기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이야기도 이 바이어리가 어떻게 그 시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주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이어리가 로봇인데 어떻게 인간을 속여서 시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줄거리입니다. 줄거리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당선된 로봇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담고 있다.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수잔 켈리 박사가 로봇에 대응하는 방식이 보시면은 오히려 로봇이 인간보다도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지금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야구에 보면은 심판들이 그죠? 스트라이크 볼을 제대로 못 잡죠. 뭐 계속 쳐다보다 눈 깜빡할 사이 공이 들어오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잘 모르는 상태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로봇을 도입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뭡니까? 로봇에게 시키자. 이런 걸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에 불신이 많죠. 그러니까 뭡니까? 냉정한 로봇이 규칙에 의해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융합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것을 합쳐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과 로봇이라는 서로 다른 존재가 합쳐지는 것,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미래사회 융합의 핵심 문제인 만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인간과 로봇의 창조적인 융합이 가깝게는 나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며, 그쵸? 로봇이 이제 나온다는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지면은, 그죠? 자기 직업 선택도 조금 더 그것을 감안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문제는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이래 생각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로봇공학의 3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로봇은 인간을 해치면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치해도 안 된다. 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로봇은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해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먼저 그죠? 구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위배되지 않는 인간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가 2원칙입니다. 자,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간을 먼저 보호하되 이것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로봇공학의 3원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많은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대로 도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로봇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로봇이 책은 사실은 이제 우리 책도 그죠? 아까 전에 시장되는 요 부분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어리의 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그죠? 소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죠? 전체를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부분을 보면은 마음이 개운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야기의 시작, 로비 소녀를 사랑하는 로봇, 스피디 술래잡기 로봇, 큐티 생각하는 로봇, 데이브 부활을 거는 로봇, 허비 마음을 잃는 거짓말쟁이, 네스트 15 자존심 때문에 사라진 로봇, 브레인 개구장이 천재, 바이어리 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 자 소개할 겁니다. 마지막에 피할 수 있는 갈등, 로봇이 다스리는 인간 세계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로봇은 이제 영화로도 있습니다. 그죠? 영화로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영화의 내용과 책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뭐는 같습니까? 아이로봇 3원칙은 같습니다. 아이로봇 3원칙은 같지만은 내용이 뭡니까? 이 많은 내용을 다 담지 않고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영화의 줄거리를 한번 보고 그죠?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해야합니다. 자, 영화 줄거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참고로 여러분들이 영화 줄거리를 한번 보면 로봇의 3원칙이 있으니까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Please return to your homes. A curfew is in effect. Return to your homes. Return to your homes. 2035년 인간은 지능을 갖춘 로봇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으며 살아갑니다. 로봇은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3원칙이 내장되어 있죠. 원칙대로라면 절대로 인간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악몽을 꾸는 강력계 형사 델 스프너. 그가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뼈 파이 한 입과 컨버스화를 꺼내 신고 집을 나섭니다. 택배를 배송하는 로봇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 청소도 하고 애완경까지 인간을 대신해 돌보며 무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NS5가 곧 출시 예정입니다. 핸드백을 들고 뛰는 로봇을 도둑이라 생각하고 추격하는데 그건 단지 주인에게 호흡기를 가져다 주려던 로봇이었죠. NS5 출시를 하루 앞둔 어느 날 NS5 창시자인 레닝 박사가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게 되고 세계 1위 로봇 제조 회사 USR로 향합니다. Why would you kill yourself? That detective. Program term. 홀로그램 속 박사는 의문의 말만 남긴 채 사라지고 일선에서 일하는 USR의 회장 로버슨을 찾아갑니다. Lawrence Robertson. Wow. Richest man in the world. 스푸너 형사는 몇 년 전 사건 때문에 로봇 혐오자가 되어 있었죠. And then you superimpose on the screen USR. Shit. 박사와 친분이 있던 그는 자살을 했을 리 없다며 레닝 박사의 제자인 로봇 심리학자 케빈과 함께 현장으로 갑니다. Everywhere but the service areas. They link to our positronic operating. 타워 전체는 인공두뇌 비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CCTV에선 누구도 방으로 출입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살이 더욱 확실시되는 상황. 방 안은 로봇들로 가득합니다. 스푸너는 박사가 강화 창문을 깰 수 없었을 거라며 손수 보여줍니다. 로봇 혐오자답게 이곳에 있는 로봇이 범인일 거라 의심하고 주위를 돌아보는데 Commercials. But doesn't the second law state that a robot has to obey any order time ago? 총을 본 로봇이 위기를 느끼고 스푸너를 피해 도주합니다. 로봇을 놓쳤지만 탄화를 맞은 로봇의 흔적. 케이비는 수리할 곳은 USR 조립공장뿐이라 말하죠. 이곳에 하루 생산량 1000대, 추가 1대가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Attention NS5s. Which one? 로봇 3원칙이 내장되어 있지만 아직 미완성품인 NS5. 도망친 로봇은 위협을 느끼고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스푸너의 방법은 적중했고 힐끔 보던 로봇을 발견하고 추격하지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습까지 당하죠. 다행히 스푸너의 지원 요청으로 경찰들이 도착하고 결국 로봇은 체포됩니다. USR 회장은 로봇과의 면담을 강력 저지했지만 상관에게 부탁하여 잠시나마 대화할 시간을 My 얻습니다. father tried to teach me human emotions. They are difficult. I did not murder him. But emotions 이름은 don't 써니, 레닝 박사가 특별히 만든 로봇이죠. 써니의 포효에 진실함을 느끼던 스푸너. Dr. Lanning killed himself. I don't know why he wanted to die. 하지만 곧 USR 회장이 들이닥치고 With the DA, he assures me a robot cannot be charged with homicide. The brief confirms murder can. 써니를 폐기시킬 거라며 체포해 사라집니다. Only, he was really cool. Face it, with all the rocks you've been looking under to find a bad robot, what are the odds you'd be the guy to... 로봇 혐오자인 자신을 찾은 레닝 박사의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며 박사의 집으로 단서를 찾으러 향합니다. 회장에 의해 내일 오전 8시 자동 파괴될 박사의 집. 하지만 시간이 오늘로 변하고 Creativity, and even the nature of what we might call the soul. What 로봇은 단서를 찾고 있던 스푸너까지 위협합니다. 레닝 박사가 강연하던 로봇 유령설에 대해 묻고 It's a phrase from Lanning. Oh, he suggested that robots might. Wrong. 액자 속 사진을 전해주고 자리를 뜹니다. You are in danger.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나는 스푸너. 도심에선 출시된 NS5가 NS4와 무상교체되고 있습니다. I'm thinking you keep making these pies this good. I might have to make. 게다가 로봇 복권에 당첨된 할머니도 로봇을 가졌죠.
박사의 강연을 보며 단서를 찾는 스푸너. NS5. 케이빈은 회장의 명령에 따라 써니를 폐기시키려 합니다. I was dreaming. I think it would be better not to die. 그런데 써니는 정말 감정을 갖춘 특별한 로봇이었죠. USR의 정보를 캐며 자율주행하던 스푸너를 위협하는 NS5. There's no way my luck is ever. 삼원 측은 인간을 해할 수 없지만 어찌된 일인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로봇 자네들은 금세 현장에서 사라지고 강철 로봇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스푸너. 하지만 그 역시 왼쪽 상반신은 모두 기계였는데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레닝 박사가 만들어준 것이었죠. How was that? When I just came from that tunnel, then what robots are you talking about? The goddamn robots! 써니는 보통 NS5와 달리 자동 업데이트가 막혀있고 스푸너는 써니에게 해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죠. That robot is the key. I need you to get. On. 자동화에 익숙해진 케빈 박사. Program. Cancel. 그리고 왼쪽 발의 상처와 함께 그가 왜 로봇 혐오자가 되었는지 말해주죠.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로봇은 자동 계산하여 생존 확률이 낮은 소녀 대신 스푸너를 구했죠. Save her! Save the girl! 하지만 인간이었다면 달랐을 거라며 자책합니다. 그리고 로봇은 감정 없는 깡통이라며 혐오합니다. Chance of survival. Sarah only had an 11% chance. A human being would have known that. 마치 인간처럼 미소 짓는 써니. Dr. Calvin, 단서를 묻자 꿈속 장면을 그리기 시작하죠. you can see them here as slaves to logic. And this man on the hill comes to free them. The one standing on the hill. 회장은 더 이상 이슈화하지 말라며 케이빈에게 충고하고 Matter human faith in robotics. What if the public knew? Just imagine the mass re. You tell me. 스푸너 형사는 홀로 그림을 갖고 단서를 찾아보는데 그곳은 바로 로봇 창고란 걸 알게 됩니다. 나노 로봇을 투약해 써니를 폐기시키려는 케빈. 두려워하는 써니를 보며 잠시 멈칫합니다. Why is it that when some robots are left in darkness, they will seek out the light? 수많은 NS4가 버려진 창고에 도착한 스푸너. When does the difference engine become the certain? 그리고 회장의 감시하에 나노봇을 투입하는 케빈 박사. 특정 위치에 가자 또다시 반응하는 홀로그램. 박사는 혁명이라 경고하고 또 사라집니다. 창고에선 이미 NS5가 NS4를 모두 부셔버리고 있었고 다급히 케이빈에게 전화를 걸지만 방해하는 NS5. Move now. I'm going to service. Please remain indoors. 이미 도심은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로봇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경찰서까지 털어버렸죠. Please remain calm. 도심에선 자유를 통제당하는 인간들이 로봇과 충돌합니다. USR의 타워 정문은 로봇의 경계가 삼엄합니다. Cavalry. Defense Department uses all USR contracts. Why didn't you guys just? 지하 통로에 문이 열리는데 Dr. 죽은 Calvin, 줄 알았던 써니입니다. 로봇을 바꿔치기에 회장을 속였던 거였죠. you need.
2,880 steps, Detective. 수많은 계단으로 올라 회장이 있는 꼭대기층에 도착하는데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회장. NS5를 조종하는 퍼미는 다른 Who 누군가인데 else had access to the uplink? Who could manipulate? Just got hung up on the wrong robot. 그건 바로 스스로 진화한 비키였습니다. Hello, Detective. You cannot be trusted with your own survival. You're using the uplink to override the NS5's. Your countries wage wars. You toxify your Earth and pursue ever more imaginative to ensure your future. 레닝 박사 역시 비키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거였죠. 인류 전체가 로봇을 맹신하고 있기에 사건 해결을 위해 로봇 혐오자인 스푸너를 호출했던 거죠. 비키가 통제하는 실험실을 벗어날 수 없었기에 써니에게 창문을 깨달라 부탁하고 자살한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자동으로 스푸너를 호출할 수 있도록 홀로그램을 설계해놨죠. Suicidal reign of mankind has finally come to its. 갑자기 돌변한 써니. I think I finally understand why Dr. 케빈을 인질로 잡는데 마치 인간처럼 연기를 하네요. Sonny! Get the nanites. 비키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노로봇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죠. That's Vicky. 케빈 박사는 비키를 제어하려 하지만 쉽지 않고 I can override her manually, but I need that control panel. 로봇이 닿으면 녹아버리는 특수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나노로봇. 다행히 박사는 큰 그림을 보고 써니를 만든 거였죠. 그 시각 USR 타워로 로봇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일당백으로 싸우는 스푸너 형사. 하지만 둘 다 위기에 처합니다. But I must apply the nanite. 보통의 로봇이라면 듣지 않았을 명령을 받고 나노로봇을 던진 후 케빈 박사를 구하려 몸을 던지는 써니. 기계팔의 도움으로 비키의 본체까지 접근한 스푸너가 You have so got to die. 나노로봇 바이러스를 투입하고 비키의 무력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찾은 도시. NS5의 반란은 막았지만 이젠 로봇들을 폐기하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For service and storage. He said I had. He made me swear. Then he told you to kill him. Lanning was counting on my prejudice to lead me right to you. Are you going to arrest me, Detective? Well, the DA defines murder as one human killing.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써니에게 자유인이 너의 길을 가라 말하는 스푸너. 창고에서 주인을 잃은 로봇들은 써니를 중심으로 모여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죠? 책하고 그죠? 조금 이제 다르지만은 그래도 로봇 3원칙을 가지고 이야기 줄거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제 보신 거고, 요번에 이제 그죠? 그 바이오리 씨가 그죠? 로봇인데 로봇이 아니라는 걸로 그죠? 증명함으로써 진행이 되는 과정들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잔 켈빈은 차분하게 레닝 박사를 바라보다가 킨을 노려보았다. 자, 중략 생략되었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여기가 끝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맞은 사람도 로봇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이 로봇이 아니란 말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숲과 서기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그죠?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피하는 방법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봇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뭐 선거 관련해서 그죠? 여러 가지 뭐 그때 놓은 거죠. 이걸 읽어보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는 이 두뇌를 집어넣어 몸체를 개발했다. 여기 아까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뇌를 그죠?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인간이었던 바이어리시가 교통사고 자신이 대체할 만한 로봇을 만들어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걸 생각해보자. 그래서 만약 이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두뇌만 옮겨서 로봇으로 탄생한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겠습니까? 그래 한번 그 이야기를 작성해 보세요. 저는 좋겠습니다. 좋죠. 뭐 그러니까 요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주변에 다가온 로봇, 인공지능, 복제 연구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죠? 얻는 이익과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글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로봇, 인공지능, 복제. 가장 인상적인 분야는 어떤 것인지, 그죠? 로봇은 뭐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 인공지능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복제는 뭐가 됩니까? 뭐 예전에 그 있었죠. 항우석 사건 있었죠. 그 복제입니다.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 1원칙, 2원칙, 3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3원칙 있죠. 여기. 자기가 원칙을 더 넣고 싶으면 더 엮어 넣고, 뭐 빼고 싶으면 빼고 주는 거죠. 제3원칙, 제4원칙, 5원칙, 그죠? 뭐 더 넣어도 되겠고, 또 이 사항에서의 뭐 안 좋은 점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조 강의입니다. 자, 시간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12주차 되겠습니다. 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